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매매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해서 결국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건 이제 수익이죠. 수익도 이게 적은 수익이 아니고 이왕이면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큰 수익을 얻으려면 시간을 이렇게 중장기로 해서 수익을 이렇게 목표로 해야, 그래야 최소한도 플러스 한 50% 이상, 특히 개별주 같은 경우에 5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갈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을 제가 대선주 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계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 개인 예, 투자자들이 항상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지금 이런 교육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이게 뭐부터 공부할 거냐, 공부에 대한 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거 개인들은 이게 잘못되어 있다, 순서가. 어떻게 그 개인들이 이게 투자에서 자꾸 리스크가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개인들은 첫 번째 그 수익을 먼저 내려고 한다. 이 수익을. 그것도 조그마한 게 아니라 큰 수익을 처음부터 내려고 한다. 근데 이게 본인들이 투자 실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면 뭐 그렇게 목표로 해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지만, 실력이 이렇게 큰 수익을 낼 만한 실력이 아직 안 되는데 그 수익부터 목표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는데 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 뭐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면 일단은 손실이 안 나는 방법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손실이 안 날 수는 없지만, 손실을 가능하면 손실이 나더라도 쫓겨나거나 손실이 안 나거나, 손실이 적게 나거나 손실이 안 나거나, 이것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재미없죠. 일단 투자를 했으면 막 수익이 막 50%, 100%, 막 200% 이렇게 나야지. 응? 그게 재밌죠. 근데 이렇게 손실 안 나거나 손실 적게 나거나 원금을 지키는 이런 쪽에 공부를 하면 이게 이제 결과가 막 바로 큰 결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손실이 적게 나거나 안 나는 이런 쪽에 공부를 먼저 하고, 그래서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 이게 기본이 베이스가 돼 있어야, 요걸 출발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적은 수익보다 이렇게 큰 수익을 내는 쪽으로, 이렇게 이게 1단계가 되는 거고요. 요게 그죠? 요게 1단계가 되는 거고, 저기 이게 1단계가 되는 거고, 1단계가 돼야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2단계로. 그런데 이것도 없이 이걸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좌가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그죠? 보면 그 계좌가 자꾸 나빠진다는 것은 본인들이 계속 리스크를 키운다는 얘기죠. 그 리스크가 왜 커지냐? 그 욕심을 부리니까요. 그 본인들 실력 대비 욕심 부리니까, 빨리빨리 큰 수익을 내려고 욕심을 부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계좌는 그거에 반비례해서 더 나쁜 쪽으로 자꾸 흘러간다. 그래서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어떻게 투자를 해야, 그래야 이게 우리가 손실을 적게 나거나 손실을 줄일 수가 있을 거냐. 그러면 이걸 말로 풀어서 하면, 그냥 손실이 나더라도 조금만 날려면, 말로 풀었으면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그죠? 우리가 말로 풀면.
비싸게 팔면 된다.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투자에서 기본이고 다 아는데 실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왜 어렵냐? 그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우리가 손실이 안 나거나 손실이 나더라도 적게 조금밖에 안 난다. 이건 다 아는데 그럼 이게 실전에서는 왜 어렵냐? 그러면 싸고 비싸고가 이게 언제가 싼 거고 언제가 비싼 거냐는 얘기죠. 이게 음? 언제가 싼 거고 언제가 비싼 거냐? 같은 삼성전자도 가격을 놓고 봤었을 때 그럼 얼마였을 때가 싼 거고 얼마일 때가 비싼 거냐? 그래서 말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전에 들어가면 그 가격이 막 오르고 내리고 계속 변동을 하니까 그렇죠. 하루 중에도 막 오르고 내리고 일주일 동안에도 오르고 내리고 막 한 달 동안에도 오르고 내리고 1년 동안도 막 오르고 내리고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그럼 언제가 싸고 언제가 비싸냐? 그것을 언제가 싸고 언제가 비싸고가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가 싸고 언제가 비싼지를 그나마 판단하려면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눈에 보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 이 차트라는 거죠. 차트라는 거고 그래서 이 차트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차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게 차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실전과 관련해서 내 투자를 성공시켜 가기 위해서 이 차트를 어떻게 활용하냐. 근데 대부분 개인들이 차트를 공부해도 이게 이 차트를 공부해도 실전 투자에서 실전 매매나 실전 투자에서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개인들한테 이 차트를 공부해도 왜 차트에 서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전에 들어가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 데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왜 그러냐? 이 차트를 가지고 보통 개인들은 어떤 주가를 자꾸 주식 가격이죠. 어떤 종목의 가격을 자꾸 예측을 하려고 한다. 예측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차트를 잘 활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차트를 잘 활용하느냐? 이 차트를 가지고 주가를 자꾸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이 차트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삼으면 되는 거예요. 기준을. 음? 어떤 기준이요? 어떤 매수의 기준, 어떤 매도의 기준, 어떤 보유의 기준. 그래서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거 아니죠. 어떤 매수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보유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매도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 제가 그 개별주 우량주 드리면서 제가 기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저는 이제 중요한 기준을 수강자분들한테 반복해서 수십 번 지금 반복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수강생분들은 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왜 그걸 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냐면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자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것은 이것은 이게 차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요걸 풀어서 얘기하면 싸게 산다는 얘기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언제 사느냐 쌍바닥에 산다는 얘기예요. 쌍바닥에 사면 그게 그래도 싼 가격에 사는 형태가 되는 거고 비싸게 파는 것은 언제 팔면 되냐 쌍봉에 팔면 된다. 그렇다고 이게 또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고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 차트라는 것은 아무리 확률을 높여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이렇게 쌍바닥에 사서 쌍봉에 팔면 그러면 이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고 이렇게 됐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렇게 되면 최소한도 손실이 안 나거나 손실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돼야 그 손실이 안 나고 손실이 줄여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수익을 적게 내든 크게 내든 이게 그 다음 단계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쌍바닥이 뭐고 쌍봉이 뭐냐 요걸 우리가 아셔야죠. 자, 그러면 쌍바닥은 뭐고 쌍봉은 뭐냐.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주가가 고점에 갔다 내려올 때, 그죠? 어떤 종목이,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목이 이렇게 그죠? 어떤 이유에서, 뭐 어떤 이유에서 이게 어떤 호재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어떤 호재? 호재라는 것은 제가 항상 했죠. 어떤 미래에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미래의 호재가 이렇게 선반영, 제가 했잖아요. 선반영돼서 그래서 미래에 이렇게 이제 개인들이 몰릴 때 이렇게 개인들에 의해서 분석이 안 되는 관계에서 계속 올라간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이제 이게 어떤 고점에 가면 그 반드시 고점을 가는 거죠. 고점을 가면 이게 내려오는데 추세적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내려올 때 보면 내려올 때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아니고 쭉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게 내려올 때 보면 이게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반등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등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등하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등하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추세적으로 보면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이제 고점이 자꾸 낮아지는 거죠. 고점이 낮아지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은 제가 했죠. 이 올라가는 이건 상승이 아니고 이게 반등이다. 반등. 이게 반등이란 뭐예요?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죠. 상승이 아니고 반등이란 무슨 냐면 다시 하락한다. 아니 죠 다시 하락한다. 다시 하락한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그러면 개인들 같은 경우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사가지고 그죠? 여기서 더 가는 줄 알고 여기서 엄청나게 사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면 이때 이걸 빨리 이제 물타기 해가지고 빨리 빠져나오려고 여기서 더 사면 이제 더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냐면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러면 또 여기서 다시 반등했다가 내려갈 때 또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이런 얘기죠. 이렇게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또 여기 이렇게 내리는데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잘 보세요.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간다. 그래서 반등을 하다가 또 내려가는데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온 다음에 또 반등하다가 여기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자 이게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은 이런 데서 왜 사겠어요? 이게 바닥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바닥인 줄 알고 이게 바닥인 줄 사면 다음 바닥이 나오고 또 바닥인 줄 사면 또 다음 바닥을 가고 또 바닥인 줄 알면 또 다음 바닥을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도 그냥 쭉 이렇게 하락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반등하다 하락하고 반등하다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는데 앞에 있는 이 전저점을 깨면서 내려온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렇게 돌았을 때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이게 돌아서는데 여기 전저점 있잖아요. 이 전저점을 안 깨고, 전저점을 안 깨고 여기서 돌아서면, 이게 전저점을 안 깨고 이렇게 돌아서면, 그러니까 여기를 안 깨고 돌아서면, 그러면 여기가 이제 원바닥이 되는 거고, 여기가 투바닥이 되는 것 아니에요. 투바닥.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원바닥, 투바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확률이 이제 이게 쌍바닥으로 확률이 높으려면, 여기를 깨면 안 되고요. 여기를 깨면 안 되고, 이게 원래는 그래요. 깨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거의 안 깨고 올라가는데, 이걸로써 이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려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정구점. 정구점을 넘어가는데, 이것도 넘어갈 때, 이왕이면 넘어갈 때 이게 장대 양봉 있잖아요. 장대 양봉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래량 있잖아요. 이 거래량에서 여기서 앞에 거래량에 비해서 여기 넘어갈 때 거래량이 여기 앞에 거래량보다 이게 큰 거래량을 이렇게 실으면서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다음에 여기 장대 양봉시로 넘어가면, 그러면 요게 이게 투바닥, 쌍봉, 이게 쌍바닥이죠, 쌍바닥. 이러면, 요런 그림을 그리면, 제가 얘기한 이런 조건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쌍바닥이 될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쌍바닥. 쌍바닥이 될 확률이죠. 100%는 아니에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확률이 항상 보면. 자, 그래서 이게 쌍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앞에서 물타기, 분할 매수, 불타기 뭐 이런 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매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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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매수는 다 뭐냐면, 이게 다 물타기. 앞에 제가 물타기 설명드렸으니까 이게 다 물타기고, 이런 물타기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게 리스크 관리는 안 하고 그 수익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데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리스크 관리, 아까 했잖아요. 손실은 생각 안 하고 수익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서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내가 봤다고 해서, 어떤 종목을 내가 찾았다고 해서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뭘 하셔야 되냐면, 매수를 한 주도 하시면 안 되고, 여기까지도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매수했으면 여기 더 쌀 거 아니냐. 그건 지나고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고점부터 해가지고 여기 고점부터 여기까지는 단 한 주도, 이 종목에 대해서 한 주도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이 종목이 나는 좋게 보고 있다, 이 기업을. 응? 그래서 단지 가격만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걸 섣불리 매수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까지는 매수를 하면 안 되고,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이 종목을
관찰만 해야 돼요. 관찰만.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관찰만. 음? 그럼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은 우리가 그래도 아까 제가 했던 손실이 안 보거나 손실이 나더라도 조금만 나거나 손실이 안 나려면, 그러면 최적의 매수 타이밍 어디냐? 여기죠. 여기 돌파할 때. 여기 돌파할 때나 아니면 돌파하고 나서 여기나 여기나 여기가 우리가 손실이 안 나거나 손실을 줄이거나 손실이 나더라도 조금만 나거나 이런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 어디냐? 여기라는 거죠. 여기. 그러면 이 타이밍 올 때까지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뭘 근거로 매수하냐? 이게 쌍바닥이란 거죠. 쌍바닥. 그 쌍바닥을 확인하고, 이게 확률적으로 쌍바닥이 뭔지를 알아야 쌍바닥을 확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서, 그 다음에 여기 거래량까지 뒷받침이 되고, 그래서 장대 양봉을 터지면서, 그럼 여기 장대 양봉 여기 이때 따라가든지, 아니면 이 장대 양봉이 끝난 다음에 일봉상으로, 그 다음날 판단해서 매수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최소한도 손실이 안 나거나 손실이 나더라도 조금밖에 안 나거나 이렇게 해야 손실이 관리가 되는 거지. 그냥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하면은 이것은 결과가 손실밖에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손실 말고는 결과가 없다. 이런 데서 사서 수익을 날려고 기대를 하니까 그게 본인들 계좌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본인들 계좌가 관리가 안 되고, 그렇죠. 하면 할수록 본인들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일단은 매수를 어디에서 해야, 그 차트상으로 어떤 그림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그래야 그게 아까 제기했던 싸게 사는 거냐. 이게 가격으로 보면 여기가 싸죠. 가격으로 보면 여기가 싸지만 왜 이런 데서 매수를 하면 안 되냐면요. 이게 이런 데서 매수하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여기보다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실하게 쌍바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해야, 그래야 손실이 안 나거나 손실이 나더라도 조금으로 끝나거나, 요렇게 돼서 이게 쌍바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잘 해 놓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쌍봉이라는 거 뭐냐? 그러면 이제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도는 비싸게 해야죠. 제가 했듯이. 아무 때나 파는 게 아니라 비쌀 때 팔아야지, 비쌀 때.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이제 이렇게 쌍바닥을 거치면서 올라갈 때,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냐? 반대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올라갈 때는 여기를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 그림 많이 봤잖아요, 저하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제 반대예요. 올라갈 때는 이제 이 쌍바닥을 확실하게 이제 만들고 나서 올라갈 때는 이제 저점이 올라간다. 저점이 고점이 올라가서 이제 저점이 올라가는 건데, 저점이 올라간다. 저점이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이제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 있잖아요. 요것은 이미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돌아서면, 제가 얘기했던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게 하락 추세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쌍바닥을 확실하게 만들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제가 비트코인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게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뀐다. 상승 추세로 바뀌는데, 상승 추세로 바뀌고 나면 올라가는 과정이 아까 내려오는 과정하고는 반대다. 그래서 올라가는 때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때 이게 내려오는 이것을 우리가 하락이라고 볼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하락이 아니고 이건 조정이다.
조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이걸 눌림이라고 되게 눌림, 이 눌림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죠? 조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눌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조정 아니면 눌림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갈 때는 반대다. 올라갈 때는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는 여기 정고점을 넘어서 간다. 여기 정고점 있잖아요. 이 정고점, 여기 정고점을 넘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내려온다. 여기 내려올 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조정 눌림을 만들고 다시 올라갈 때는 여기 정고점을 넘어서 간다. 이 정고점 있잖아요. 정고점을 넘어서 가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 이제 조정이죠. 조정 눌림을 하고 또 올라갈 때는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정고점을 넘어서 그죠? 계속 올라갔다가 정고점을 넘어서 이렇게 이게 정고점을 넘어서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제 이 고점을 만들고 내려올 때 고점을 만들고 내려올 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내려올 때는 이제 이게 고점인지는 몰라요. 아직은 모른다. 이 고점인지 모르고 이 고점이 되려면 반대로 고점이 되려면 요게 이렇게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근데 여기를 넘어가지 않고 이게 이제 원래 표준은 그래요. 표준은 여기를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여기 고점을 넘어가지 않고 왜냐면 고점을 넘어가면 이게 상승이니까요. 고점을 넘어가지 않고 여기 고점을 넘어가지 않고 다시 내려온다. 다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어디를 깼느냐는 얘기죠. 어디를 깨냐. 내려오는데 여기를 깬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데 깨다가 내려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 내려올 때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 거래량이 제 거래량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를 깰 때 여기서 여기를 깨는데 이게 장대 음봉으로 깨면서 그다음에 여기서 거래량이 앞에 거래량보다 좀 큰 거래량으로 요거 대비해서 여기 거래량이 좀 큰 거래량 나오면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팔면 좋겠지만 이건 근거가 없는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매도 타이밍이 여기 그래서 여기보다는 좀 싸게 팔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아까 마찬가지죠. 여기서 사는 게 좋지만 확인을 하고 사야 되니까 여기보다 좀 비싼 가격 그죠? 여기나 여기보다 비싼 가격인 여기다 왜 비싼 가격을 사야 되냐? 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면 그만큼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죠. 확인하려면 확인하기 위해서 비용이 드는 거예요. 비용이 뭐예요? 그만큼 조금 비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게 낫다는 것이죠. 그게 응? 마찬가지예요. 그 매도도 확인을 하고 매도하려면 이거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이 뭐냐는 얘기요. 그만큼 약간은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싸게. 그러니까 여기서 팔았으면 좋겠지만 그건 근거가 없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매도를 하려면 그만큼 비용을 들여야 된다. 그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조금은 싸게 팔아야 된다. 조금은. 이게 고점 대비, 여기 고점 대비 이만큼. 그죠? 고점 대비 조금은 싸게 팔아야 된다. 이게 비용인 거예요. 여기는 조금은 비싸게 사야죠. 조금은 비싸게. 이 말 이해가세요? 비싸게. 그만큼 비용이 좀, 그건 그 비용을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렇게 끊임없이 비용을 내는 거예요. 개인들이 왜 투자가 잘 안 되냐면 계속 공짜로 올려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리스크를 줄이고 나중에 수익을 좋은 타이밍에 그러니까 매수를 리스크를 줄이면서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려면 그만큼 비용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매도를 할 때도 내가 좋은 매도 타이밍에 좋은 매도를 하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좋은 매도를 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이게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아깝게 생각하니까, 이런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개인들 계좌가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계좌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자꾸 나빠진다. 이런 비용을 안 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그 비용을 안 들인다는 것은 근거 없는 매수를 하고 근거 없는 매도를 하고 그건 욕심으로 매수하고 욕심으로 매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근거를 가지고 해도 이게 100%가 아닌데 그걸 본인도 욕심으로만 하면 그러면 자꾸 계좌가 나빠지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여기가 됐던 그 다음날이 됐던 아무튼 이쯤에서 매도를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근거가 있는 최적의 매도 타이밍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 되는 거고 조금 비용을 들였지만 최적의 매수 타이밍 되는 거고 여기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여기서 매수를 했다 해도 수익의 폭이 그렇잖아요. 수익의 폭이 이만큼 되잖아요. 수익의 폭이 그러니까 수익의 폭이 이만큼 그럼 이걸로 만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을 하고 이런 수익의 폭을 한 번 만들고 두 번 만들고 세 번 만들고 이렇게 100번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요것을 계속 복리로 연결해 가면 된다는 거죠. 복리로 제가 얘기한 것은 복리로 이것을 이게 빠르다는 거죠. 이게 느린 것 같지만 요게 요렇게 해서 계속 복리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게 느리고 비용도 막 들이고 이렇게 해서 좀 아까운 것 같지만 시장에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공짜로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이게 크든 적든 비용을 치러야 그래야 어떤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률이 높게 확인을 하고 타이밍을 잡는 게 좋잖아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조금 싸게 팔더라도 내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확률을 높여서 매수를 하고 확률을 높여서 매도를 하고 그만큼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조금 그죠? 조금 싸게 팔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확률을 높여서 그렇게 그래서 요런 거 여기 요렇게 만들어진 요거 요게 쌍봉이라는 거죠. 쌍봉 쌍바닥 쌍봉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손실을 안 보거나 손실을 보더라도 조금만 보거나 이러려면 결국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데 그 말로 했을 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다 말은 쉬운데 우리가 실전을 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투자자들이 이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가는데 그 차트를 보면서 뭘 보면서 판단할 거냐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매수를 하려면 좋은 타이밍에 그죠?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려면 매수 타이밍에서 좋은 매수 타이밍 하려면 이런 쌍바닥이 확실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기다린다. 이런 확실하게 쌍바닥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할 때도 이렇게 좋은 매도 타이밍, 그죠? 좋은 매도 타이밍에 매도를 하려면, 그죠? 좋은 매도 타이밍에 매도를 하려면 아무 때나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쌍봉이 확실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 기다린다. 그 앞에는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게 여기서 팔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여기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매도 타이밍을 결정을 해서 매도를 하면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거나 리스크를 없애거나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투자의 결과를 얻어가는 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걸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이 됐든 시장이 됐든 그렇잖아요. 특히 변동성이 있는 이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됐든 이게 어떤 이제 종목이 파동이 나오는 어떤 종목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비트코인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손실이 안 나거나 손실 줄이거나 손실이 안 나거나 줄이거나 하려면 결국은 뭘 반복하면 되냐면 시간을 가지고 이 쌍바닥 쌍바닥에 매수를 하고 쌍봉에 매도를 하고 쌍봉에 매도를 하고 요것을 이게 쌍바닥에 매수하고 쌍봉에 매도하는 이것을 반복하면 된다. 반복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그렇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판단할 때 아무 타이밍이나 막 어디서 좋다고 하니까 막 사고 이럴 게 아니고요. 내가 판단을 확실하게 해서 이게 쌍바닥이 뭔지 쌍봉이 뭔지 요것을 개념을 확실히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 쌍봉 쌍바닥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것은 이제 어떤 일봉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 더 작게 하면 또 분봉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 주봉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 월봉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봉, 월봉, 그죠?를 주로 해서 이 중장기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쌍바닥을 판단할 때 이 주봉, 월봉을 주로 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타나 이 단기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일봉이나 분봉을 보고서 이렇게 쌍바닥을 판단해 가면서 그래서 그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그 다음에 보유를 해 갈 건지 팔 건지 이것을 이것을 투자자는 그냥 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내려가는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이게 전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오고 전고점을 계속 돌파하면서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잡으려면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누가 좋다 하니까 그냥 잡는 게 아니고 계속 관찰을 해서 그것을 내가 좋은 매수 타이밍에 사서 그 다음에 보유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보유를 잘 하려면 아까처럼 이게 전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전고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이것을 계속 보면서 관찰을 해야죠.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리스크를 줄이고 손실을 줄이고 손실이 안 나거나 손실이 나더라도 조금만 나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투자자로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했다가 팔고 매수했다가 팔고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건데 아니면 샀던 종목을 팔고 또 팔았던 종목을 또 다시 사고 어떤 타이밍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이클이 그렇게 오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그것을 반복해 가면 된다는 얘기죠. 보면 쌍봉 쌍바다 실제 종목을 하나 보면서 자 이게 이제 삼화전기라는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 실제 종목을 보시면 이게 일봉이에요. 이건 이제 일봉인데 일봉으로 봤을 때 내려올 때 보세요. 여기 고점 찍고 내려올 때 보면 내려올 때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잖아요. 반등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듯 했는데 확인을 해야 한다고 제가 여기 거래량도 안 나오고 보시면 여기서 돌아서 나가면 이게 쌍바닥이 되는데 근데 결국은 여기서는 않겠지만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그렇다고 또 여기 전고점 있잖아요. 전고점을 또 돌파하지도 못하고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니까 그리고 이건 하락이라는 거죠. 하락. 그러니까 이건 쌍바닥이 아니죠. 이건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으니까 쌍바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내려오다가 여기 반등하잖아요. 반등하는데 이게 올라가는가 보다 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런 데서 매수를 하면 이게 물타기예요. 제가 했더니 이런 데서 매수하면 물타기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다시 내려올 때,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그래서 여기 앞에 있잖아요. 앞에를 깨는지 안 깨는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봐야죠. 그래서 여기를 깨게 되면 이거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등하다 내려오고 반등하다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여기서 또 반등을 했어요. 근데 반등한다고 이게 사면 안 되고, 이 쌍바닥이 확인될 때까지는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를 계속 지켜보니까 여기를 안 내려오고 올라가는데, 여기 있잖아요. 전고점, 여기 앞에 전고점을 넘어가는데, 아까 제가 했던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가면, 여기나 여기 넘어갔을 때 여기나 여기, 아니면 확실하려면 그 다음 날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면, 그러면 조건이 되잖아요. 여기 앞에 여기도 여기 전저점을 안 깼고 거꾸로 여기를 올라가서 여기를 돌파를 하는데,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돌파해서 올리면, 이것은, 그러면 여기는 아까 제가 얘기한 쌍바닥 조건이 됐다는 거죠. 쌍바닥 조건이 됐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쌍바닥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 얘기죠. 매수를 한다면 이제 이런 데서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데서 이렇게 한 번에 사든 분할 매수를 하든, 저는 이제 분할 매수 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어떻게 갈 거냐. 저 어떻게 가요? 지금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뒤에 걸 본 건데, 여기 아까 설명한 데가 여기를 안 넘어가고 여기를 다시 돌파해서 가니까 거래량까지 나오고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데서 매수를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횡보는 했지만, 그 다음에 여기를 가다가 이제 보면, 올라갈 때는 보시면, 올라갈 때는 반대가 되죠.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그러면 요것은 이제 하락이 아니고, 왜냐면 여기 이제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쌍바닥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추세가, 그렇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비트코인에서 설명드렸잖아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이게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바뀌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이것은 여기 내려오는 여기는 이게 하락이 아니고 이건 조정이다. 우리가 또 눌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조정 눌림을 하고, 그래 여기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보세요. 올라갈 때 여기 전고점을 돌파해서 가잖아요.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가고, 그리고 올라가서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여기 보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다시 여기 조정을 받는데, 조정 내지는 눌림을 받는데, 또 여기 전고점을 또 넘어가잖아요. 전고점을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횡보하다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점을 만들어지고, 이 실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건 실제 종목에서. 자, 이게 차트를 보실 때 이게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 보면 내려오다가 이게 반등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계속 갈지 여기서 떨어질지 이제 이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여기서 여기 내려왔다고 사면은 안 된다는 거죠. 확인을 하고 사야죠. 응?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 이게 뭐 주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디 종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정고점 돌파하는 것을 좀 비싸게 사더라도 정고점을 돌파하는 걸 보고 사야 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상승으로 가니까. 자, 제가 그 에코프리에서도 그 설명을 했잖아요. 이 정고점을 돌파해서 가면 그때 또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전고점을 못 넘어갔잖아요. 보면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 앞에 여기 전저점 깼다는 거죠. 이 전저점을 깨면 그쵸? 여기를 돌파해서 간 게 아니고 반대로 여기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그러면 그림이 조금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그려지긴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뭐냐 여기는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뭐 아주 크게 나온 건 아니에요. 크게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아무튼 캔들상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 조건이 아니 쌍봉이죠. 쌍봉의 어떤 조건이 만들어졌다. 조건이 아까 전에 쌍봉의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그 다음에 내려가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캔들이 흐름이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이제 또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쌍봉 쌍바닥 이렇게 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정구점 찍고 이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여기서 전지점 깨고 내려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돌아설 때 근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100%가 아닌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같으면 여기를 좀 깼잖아요. 여기 깼는데 살짝 깼는데 여기 올라가서 정구점을 돌파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어떻게 보면 여기를 완벽하게 쌍바닥에 들려면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돌아서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를 깨고서 올라갔는데 여기 정구점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그래도 여기를 깨기는 깼지만 결국 여기 정구점을 돌파한 거 여기 있잖아요. 이 전저점을 깬 거 이것보다는 이게 최근의 일이니까요. 여기 최근에 여기 전고점 여기 전저점을 깨긴 했지만 전고점을 깬 거.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고점을 깼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좀 변형된 형태긴 한데 그래도 이것은 쌍바닥이다. 쌍바닥. 이런 게 이제 이런 것도 나와요.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모델을 딱 놓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세력들이 이런 데서 이제 세력들이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페이크를 쓰는 거죠. 속임수 비슷하게 이제 쓰는 거죠. 개인들은 쌍바닥 하면 이제 아까처럼 그게 정석이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깼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시면 안 되고 그죠? 이거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정고점을 넣은 다음에 사면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추세로 이렇게 바뀌어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쌍봉 쌍바닥에 대한 어떤 원형을 딱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전을 하면서 그 쌍봉과 쌍바닥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종목들을 통해서 이 쌍봉과 쌍바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자꾸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게 여기서 이 전저점을 깬 걸로 봤을 때는 쌍바닥이 아닌데 또 전고점을 깬 걸로 봤을 때는 근데 이건 이제 과거고 지금 현재가 이거니까 그렇잖아요. 현재가 이거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 봐서 이건 쌍바닥이 변형됐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렇게 변형도 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개인들이 어려운 거죠. 개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저를 깨면 안 되는데 깨고서도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확한 쌍바닥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쌍바닥처럼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고 올라가 버리면 이것은 이제 쌍바닥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올라가면 쌍바닥이 아니고 이건 위바닥으로 올라간 거예요. 위바닥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위바닥으로 올라간 경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변형된 쌍바닥이보다는 이게 위바닥이죠, 위바닥. 그죠? 바닥 하나로 올라간 거니까. 이 바닥 하나로 올라가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실제로 나온다는 얘기죠.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게 쌍바닥을 완벽하게 만들고 나서 여기 있잖아요.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가고 또 갔다가 눌리면 만들고 다시 여기 전고점 돌파해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눌렸다가 조정받았다가 눌렸다가 올라가는데 여기 또 전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현재 좀 상승 중인 거죠. 이렇게 이제 판단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나 손실 관리를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게 말로는 쉬운데 우리가 실전을 했을 때는 그럼 뭘 보면서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거냐 이렇게 이제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느냐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캔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고 어떤 종목이나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판단한다는 건 어떤 타이밍에 대한 판단하는 거죠. 어떤 종목에서 타이밍에 대한 판단, 어떤 시장에서 어떤 타이밍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쌍봉에 대한 판단과 쌍바닥에 대한 판단. 그래서 그냥 아무 종목이나 할 게 아니라 2,500개 종목 제가 했잖아요. 종목이 2,500개나 되니까 2,500개 종목 중에서 쌍봉과 쌍바닥을 이렇게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그런 어떤 개념에 의해서 쌍봉과 쌍바닥의 조건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거나 하락할 때 그것도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래량까지 뒷받침 되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해서 보유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팔 거냐 그건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아닌지 이걸 계속 판단해 가면서 그래서 그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거꾸로 전저점을 돌파해서 내려오면 그 타이밍에 매도를 하게 되면 그 폭만 우리가 수익으로 끊어와도 충분한 수익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수익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수익들만 차곡차곡 계좌에 쌓아가도 그 복리로 연결되면서 본인들 계좌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좋아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쌍봉과 쌍바닥, 쌍바닥과 쌍봉 요거에 대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해석 해드리면서 쌍봉, 쌍바닥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쌍봉, 쌍바닥이 뭔지 개념을 설명 안 드리고, 실전에서 바로 적용해가지고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이제는 제가 쌍봉, 쌍바닥, 그 다음에 앞에 그 캔들들 이렇게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캔들하고 거래량, 이런 거 설명드린 것들이 쭉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2부에서 기술적인 해석을 할 때, 거기에 더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이제 해가면 좀 더 이제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쌍봉 쌍바닥에 대한 것을 기본인데 이것을 자꾸 이제 실전에서 자꾸 적용을 해봐야 돼요. 이걸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소용없고 그것도 이왕이면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 속에서 쌍봉과 쌍바닥이 어떻게 만들어지면서 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판단해 가는데 이게 이제 단타나 단기를 하느냐 아니면 중장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캔들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느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나 단기가 아니고 중장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주봉이나 월봉에서 이게 쌍바닥, 쌍봉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 그거 거기에다 이제 일봉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이렇게 해서 판단해 가면 그런다고 그게 100%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또 100%는 아니에요. 이거 제가 또 시장이 폭락 나오거나 막 이러면 그런 거 다 이제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폭락 나오기 직전까지는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죠. 그래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설령 그렇게 해다가 시장이 폭락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쌍바닥 이런 근처에서 하면 거의 바닥 근처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비싸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리고 아까 제가 했듯이 그러면 이런 쌍봉이나 쌍바닥을 누가 만들 거냐는 얘기죠. 보면은 누가 만들 거냐. 자, 이렇게 이게 내려오던 것을 이렇게 고점을 내리면서 이렇게 돌린다. 이게 돌린다는 것은 이렇게 돌려서 이런 쌍바닥을 만드는 것은 이런 것은 절대 이 개인들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물량을 많이 들고서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산다는 거죠. 이런 데서 많이 사서 그리고 아무리 세력들이 산다고 하더라도 왜 여기를 가능하면 안 깨려고 하냐면 여기를 만약에 쌍바닥에서 여기를 깨게 되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그러면 세력이 아닌 개인들 중에서 이런 데가 싸다고 생각했던 개인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러면 여기를 깨게 되면 개인들 여기 깨면 이제 하락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깨게 세력들이 관리를 이렇게 아무튼 안 하든 잘못하든 그래가지고 깨게 되면 이게 깨지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했던 이런 물량들이 여기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를 손절가로 잡으니까 여기를 손절로 잡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이 확 쏟아지면 물론 세력들은 그만큼 싸게 사니까 좋긴 하겠지만 세력들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않아요. 세력들도 여기 사게 되면 이걸 다시 끌어올리려면 그만큼 돈을 써야 돼, 돈을.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걸 안 깨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게 깰 수밖에 없는 경우는 깨야 되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확률적으로 거의 90% 이상은 결국 여기를 안 깨고 아까처럼 깨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안 깨고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간다는 자체는 이런 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여기 전고점을 돌파해서 간다는 게 제가 있잖아요. 응? 그 종목에 세력이 있는 점들을 어떻게 하냐. 바로 이런 거 여기다 거래량까지 나오고 그러면 이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거래량 까면 이게 세력이 있다는 증거죠. 이런 게 그렇잖아요. 응? 그 다음에 반대로 아까 이렇게 쭉 올라가던 종목이 이렇게 그죠? 쌍봉을 보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이런 쌍봉이 왜 만들어지냐? 쌍봉이?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서 샀던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점가에서. 파는데 이왕이면 여기가 고점이 만들 때는 여기 세력들이 생각할 때 여기 목표가, 세력들이 생각하는 목표가에 왔기 때문에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팔 때 이제 개인들 중에서 보세요. 개인들 중에서 이때부터 산 개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지고 수익이 났다가 다시 여기 오면 원위치 되지 않겠어요? 원위치 그렇잖아요. 원위치. 그리고 그럼 여기서 팔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사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개인들이 있겠죠. 여기서 세력들이 더 살 리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 근처 여기를 넘어가면 상승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세력들 목표가다 그러면 여기서 개인들이 사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사니까 올라가는 거죠, 이게. 개인들이 사니까 싸다고 생각하고 이게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에코프루처럼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면 그러면 세력들은 어차피 이게 목표가 세력들은 여기서 다 못 팔았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또 파는 거죠. 여기서 팔다가 그럼 여기서는 왜 장대 양봉이 아니 장대 음봉이 왜 나오냐? 여기서는 장대 음봉이 나올 때는 여기는 이게 세력들 물량도 여기 나오는 거고 세력들 물량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면 여기서 샀던 개인들 있잖아요. 여기 샀던 개인들 있잖아요. 여기서 샀던 개인들이 여기서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수익 났다가 원위치죠. 수익 났다 원위치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개인들은 이게 손실 나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이제 그 차트 조금만 공부한 개인들은 여기가 깨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손절을 걸어 놓는다고 손절. 그러니까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으면서 여기서 이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그러면 여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장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폭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으면 이런 쌍봉을 만들고 나오면 이 쌍봉이 만들어진 그 과정이 이 세력의 물량과 이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 모여서 이렇게 장대 음봉 내지 이게 거래량으로 연결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세력도 빠지고 개인도 빠지고 그리고 여기를 지나면 이제 주가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게 과정을 보면 이런 거 그렇죠? 여기는 반대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반대가 돼서 여기 보면 여기는 왜 올라가느냐? 자, 이건 반대예요.
여기는 왜 여기 쌍바닥을 만들고 나면 왜 올라가냐? 여기는 반대죠.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자, 여기 보시면, 물론 세력들이 주로 들고 있겠지만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 여기 이런 데 산 개인들 있잖아요. 어떻게 운 좋게 개인들이 여기 샀다. 그죠? 여기가 바닥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서 샀는데 어떻게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산 개인들이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본인들 계좌 속에서 이 종목이 다 플러스가 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데서 산 개인들이 다 플러스가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 이유가 없죠. 세력들도 당연히 팔 이유가 없는 거고, 세력들이야 당연히 저기 목표가까지 가려고 하니까 세력들이야 당연히 매도를 안 할 거고, 개인들도 왜 매도를 가능하면 않느냐? 여기서 샀는데 거의 수익이 나 있으니까 손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을 좀 더 키워서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막 여기까지는 못 들고 하더라도 수익을 더 키워서 하려니까, 그러니까 여기 쌍바닥을 만들고 나면 이게 올라가기 좋은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갈 만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쌍봉과 쌍바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아는 게 되는 거고, 우리가 매수나 매도를 할 때 왜 쌍바닥이 중요하고 왜 쌍봉이 중요한지 이것을 좀 알고서 이 차트를 보실 때 이제 단순히 어떤 그림만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제가 얘기했던 여기에 이 수많은 이 쌍봉과 쌍바닥의 수많은 이 군중 심리, 그죠? 군중 심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쌍바닥에도 그렇고 쌍봉에도 그렇고 이 군중 심리, 그죠? 우리가 군중 심리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뭐 그 쌍바닥도 만들고 쌍봉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쌍바닥에 매수해서 쌍봉에 매도를 하면, 그러면 이만큼의 수익이 만들어진다. 먼저 여기서 쌍바닥에 매수를 하면 그만큼 아까 했던 손실을 관리하는 게 된 거고, 손실을 먼저 관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매도를 이제 좋은 매도 타이밍 하면 손실이 관리고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익이 만들어진다. 이 순서를 항상 지켜서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손실을 관리해 놓고 그 다음에 수익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계좌에 쌓아가는. 그래서 이걸 하기에 가장 차트상을 봤을 때 우리가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 게 쌍바닥과 쌍봉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앞으로 보면서 이제 쌍봉 쌍바닥이 나오면 그런 그림들을 자꾸 머릿속에 자꾸 익혀놓으면 된다는. 잠깐 한 5분만 쉬다가 겠습니다.